네, 이제 시장은 또 12월 산타랠리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보합권에서 혼조를 보였는데 일단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12월 증시 산타랠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조금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쯤에는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기 둔화가 조금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ISM 지수업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하향 추세로 발표가 되고 있으면은 이런 하에서는 그 레벨 자체에 대한 주목도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중에 경기가 바닥에 가까울 때 언제 턴어라운드를 할 거냐, 이때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지금은 연준이 이런 경기 둔화에 대응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의 그 정책이 경기 침체의 기울기를 심화시킬지 완만하게 만드는 걸 결정할 거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중요한 뉴스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발표됐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파월 의장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지금까지는 매 FOMC마다 75bp씩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언제부터 늦출 수 있냐, 12월부터 바로 늦출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너무 긴축을 약하게 하는 게 긴축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는 데 실패하면은 그 정책을 교정하기, 그 경제 결과를 회복 수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들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연설에서 달라진 톤이 과잉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의 과잉 긴축 때문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거를 피하고 연착륙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끝에 최종적으로 요즘은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에 대해서 올해 중에 내내 했었던 얘기가 앞서 얘기했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입장들을 거의 연내 반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 들어서 처음으로 앞서 얘기한 것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시장을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보면은 상승폭이 아주 클지는 모르겠지만은 연말에 쌀쌀해질 가능성은 좀 오히려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12월 14일인가요? FOMC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지금 50bp 인상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50bp 인상이 된다면은 사실 예상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시장은 또 그냥 담담하게 반응을 할지, 이 부분이 확인된 이후에 더욱더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50bp 인상 자체를 그렇지만은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톤이 향후의 정책 경로에 있어서 인상폭이 지금 이제 내년 중에 인상폭이죠. 인상폭이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한 5.25 내지는 그것보다 혹시라도 소폭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불식되기 시작했고요. 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시장이 5% 내지는 그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화 가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매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어질 거라는 보는 보지만은 약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었던 것들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 컸는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좀 교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가파르게 외국인이 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시점이 되었을 텐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죠.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는 완만해지긴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이게 매도 전환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한국 주식이 분명히 싸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의 대형주들,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주가는 분명히 싸다는 인식은 있어서 이게 매도 전환되지는 않고 완만한 매수세로 움직여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면 지금 상당히 약세를 보여서 외국인이 순매수 규모가 컸던 것인데 둔화될 우려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 선전을 했던 것이 건설주였습니다. 사실 건설주가 한 지난달만 하더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건설업체의 이 PF 우려는 지금 완화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완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인데요. 11월 24일 일자로 1조 8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ABCP 프로그램이 가동이 시작이 됐고요. 이게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 5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향후 한 6개월 정도는 PF 부시 확산될 우려는 경감됐다고 볼 수 있고, 이 1조 8천억 원 규모라는 거는 연말 연초에 돌아오는 물량을 막아낼 수 있는 정도 규모 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더 길게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해서 이 이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내년 5월 이후엔 리스크가 다시 좀 재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있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을 시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주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단기에 커질 만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는 경감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이거를 길게 봐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최근에 규제 완화 이런 것만으로 시장이 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상황이면은 이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것들이 쉽사리 풀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트레이딩 전략은 좀 짧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시장이 또 나스닥을 중심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플랫폼과 관련된 혹은 뭐 성장주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좀 주도력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경기 턴어라운드보다는 이런 연준의 긴축에 대한 속도가 좀 완화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시장은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할인율 부담이 낮아지는 부분을 더 주목할 거고요. 그렇게 보면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상승 탄력이 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특히나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내년도에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지표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주도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압도적으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일 때 같은 주도력일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 저희는 약간 가치주와 기술주가 섞여서 가는 양상이고, 거기서 기술주가 여튼 탈락하진 않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반도체와 헬스케어와 인터넷이 같이 가는 장세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헬스케어, 성장주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실 만한 섹터가 있나요? 이 이유들을 조금 설명을 네. 드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지금 반도체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고, 내년에 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날 거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최근 5년 내에서 제일 이익이 적을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항상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반도체는 실적보다도 그 실적에 앞서는 뭐 디램 가격, 그것보다 더 앞서는 설비 투자 감축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양상들이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단은 실적이 나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잡아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술주나 성장주에서의 추가적인 모멘텀이라는 거를 헬스케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과거에 헬스케어가 한창 장이 좋았던 시기들을 돌이켜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유럽 시장에서 특허 약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 특허 신약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헬스케어의
신약에서 복제약으로의 전환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부담 때문에 주가는 매우 낮아져 있는 구간에 있는 기술성장주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반도체와 헬스케어 같은 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좀 연말에서 내년 초 이 정도까지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반도체 헬스케어 보다 자세하게 도움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의 주가의 흐름은 어떨지, 올해처럼 좀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지, 이에 따라서 내년을 준비하는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마무리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내년에는 금융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지금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까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장세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앞서서 나타나는 게 금융장세예요. 이 금융장세라는 건 뭐냐면은 경기는 나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을 긴축적인 데서 완화적인 방향으로 좀 바꿔주는,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기대감을 먼저 가지고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금융장세인데, 이 2023년 상반기는 금융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2022년에 크게 하락한 성장주, 그리고 반도체 같이 보다 빨리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주식을 먼저 담아놔야 되는 시점이고, 이런 주식들을 살 때는 지금 뉴스 플로우가 안 좋고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고 이익이 안 날 거라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싼 가액에 집중해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